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막상 연락하려고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아봐도 선뜻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외롭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법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주위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왕년에는 매일 같이 친구와 만나서 술 한 잔 기울이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며 지냈는데 지금은 연락할 친구가 없어 외로운 적 많았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평생을 가까이서 함께 늙어갈 것 같던 친구도 멀어지고 그마저 있던 지인들도 각자의 삶을 향해 떠나갑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에는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만의 문제로만 느끼게 되어 걱정을 하며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상 사람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니 전혀 걱정하거나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 첫 번째, 서로의 환경 변화. 사람마다 다르지만 친구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환경 변화가 가장 큽니다. 어렸을 때는 한 동네 한 골목에서 공을 차거나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자랐지만 세월이 흐른 만큼 사는 환경이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인생 전반전에는 다들 비슷한 환경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살지만 인생 후반전이 되면 서로의 환경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친구들마다 사는 수준이 다르고 대화의 관심사가 다르고 걸어가는 길, 걸어온 길이 달라지면서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평생 함께 할 것 같았던 친구들도 어느새 하나둘씩 정리가 됩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인연도 은퇴 후 나이가 들게 되면 일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관심사나 취미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를 사귀어야 할 이유도 자주 만나야 할 이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만나던 친구라는 이유로 관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괜히 자신의 마음만 다치기 쉽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순리에 맡기는 것이 인생 후반전을 현명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만나던 친구 하나쯤 사라진다고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대체로 50을 넘어가면 정서적 교감이 불확실한 인간 관계에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몸소 체감하게 되면서 사람을 만나는데도 가성비를 생각하게 되죠. 이러한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심은 줄어들지 않지만 의욕이 떨어지고 사회 활동은 위축됩니다. 어릴 때는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즐겁고 재밌었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 친구가 꼭 많을수록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매일 같이 어울려 다닐 체력도 가지고 있지 않아 친구가 많은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위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뿐만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자연스레 사라지게 됩니다.
왕년에 친구가 많았는데 나이 들어 연락할 친구를 찾아보니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죠. 하지만 친구가 적어진다고 해서 외롭다든지 소외감이 들어 우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적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친구가 하나 둘 사라져도 신경 쓸 일이 적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나에게 신경을 더 쓰게 되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독일의 철학자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서 오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 외부 요인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50이 넘어가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정말 정상적인 일입니다. 사람은 자유로움 속에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야 합니다. 어수선한 집단에서 벗어나 혼자서 조용하게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며 사유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면 삶이 균형을 이뤄 행복감이 몰려올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내면의 또 다른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 몸과 마음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고 고독하게 느끼는 이유는 지금 소속된 집단, 즉 사회나 가족, 친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속 의존증이라는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돈이나 물건을 잃는 것보다 소속에서 버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결국 소속 의존증을 극복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밝고 상쾌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우리 삶과 우선순위를 반성하는 시기이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과거에 몰랐던 나의 삶과 인생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순간 자신감과 자존감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것에 슬픔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지, 나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 보세요. 그렇게 답을 찾은 중년들 중에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유튜브도 시작하고 책도 출판하고 TV에 나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것 외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후회할 일도 미련도 없어집니다. 더 이상 홀로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여도 행복한 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 잘 알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혼자서도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과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옆에 누군가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의지하고 심지어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질까봐 부당한 일도 참고 넘기며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에 상대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상처받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반면 친구 없이도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지하고 스스로에게 만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성숙하게 다스릴 줄 압니다. 자기 기준이 명확하고 상대가 선을 넘는 경우에도 굳이 참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이겨내고 해결책을 찾다 보면 생각보다 별것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모든 순간, 모든 감정, 모든 모습을 온전히 알고 있는 건 바로 나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 여러분도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우울감에 사로잡혀 쓸쓸하게 보내지 않고 독서나 명상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며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을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고 느껴서 잘 맞지 않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가며 지내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만 남게 됩니다. 이유 모를 외로움, 자존감과 자신감 하락 등 부정적인 생각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떠올랐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에는 나를 좀먹는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도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과 끌려다니는 사람의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확연한 차이로 나타납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쓸쓸하고 영혼 없는 처량한 모습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활력이 넘치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미뤄오던 일들을 오늘부터 시작하고 나의 가치관과 취향을 발전시키고 시간의 농도를 깊이 있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기만의 취미나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고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를 실행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가다 보면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 일이 괜찮은지 물어보고 주변으로부터 확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 일을 직접 해본 사람이 아닐 뿐더러 그런 사람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은 실제로 그 일을 할 때는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반면 친구 없이 혼자 잘 사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혼자 있는 시간에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실행에 옮기며 차근차근 이루어 나갑니다. 이런 경험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내면적으로 강해지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누구나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스스로의 힘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확신을 얻기 때문에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우직하게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성취감은 오로지 나의 몫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나의 몫입니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는지 고민하기보다
항상 스스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는 자신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가 맞는 말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유 없이 자신을 비난하는 말이라면 신경 쓰지 않고 넘길 줄 압니다. 사람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싫어하기도 하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모르고 싫어하는 것처럼 나의 진짜를 모르고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퉁쳐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누구보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거나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남에게 맞춰주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관계는 과감히 끊을 줄 압니다. 내가 하는 일이나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자기만의 시간과 대인관계의 균형을 이루며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노력하고 희생하지 않아도 취향이 비슷하고 같은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어가는 삶은 주변의 친구로 여길 사람이 있든 없든 연연하지 않고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삶을 사는 지혜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외로움에 대한 걱정과 달리 고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장하고 창조하고 발전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막상 내 인생에 정말 도움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질투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고 좋은 선물을 주고도 돌려받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 자신인 사람들은 굳이 다른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지속하기 위해 희생하며 스트레스 받기보다 본인을 위해 시간을 내고 고독과 천천히 친구가 되어보세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철학자 폴 틸리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여러분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외로움이 아닌 고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무조건 혼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면 분명 더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과 걱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인생 후반전은 스스로 고독을 즐기며 우리 자신에게 집중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인생 후반전에는 우리의 심신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은 혼자서 가는 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꽃 같은 인품의 향기를 지니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 늙어가더라도 지난 세월에 너무 애착하지 말고 언제나 청춘의 봄날로
의욕이 솟아 활기가 넘치는 인생을 젊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러난 욕심 모두 몰아내고 언제나 스스로 평온한 마음 지니며 지난 세월을 모두 즐겁게 안아 자기 인생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지나간 과거는 모두 아름답게 여기고 앞으로 오는 미래의 시간표마다 아름다운 행복의 꿈을 그려놓고 매일 동그라미 치며 사는 삶으로 인생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소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한 줄씩 그어지는 주름살 나이가 들어 인생의 경륜으로 남을 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며 마음의 부자로 여기며 살게 하소서. 자신이 살아오면서 남긴 징표를 고이 접어 감사한 마음을 안고 나머지 삶도 더 아름다운 마음 지니며 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인생이란 결국 혼자서 가는 길, 살아온 날들이 너무 많아. 더 오랜 경륜이 쌓인 그 무게 놓여워도 노여움 없이 무조건 마음으로 모두 나누어줘. 아무것도 마음에 지닌 것 없이 자연스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백조가 너무나도 평온하게 논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푸르고 잔잔한 마음의 호수 하나 가슴에 만들어 놓고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근심 없는 시간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게 하소서.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부모 노릇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식들이 다 크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부모 노릇을 눈 감을 때까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식과 거리를 두어라. 자식에게 다 주지 마라 등 이제는 이런 말들이 다이어트 상식처럼 다들 알고 있지만 막상 내 자식에게는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자식들을 키울 때는 아이를 볼 때면 가슴이 설레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올인하고자 했던 마음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다 커서 또 다른 자식을 낳아도 아직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눈 감기 전 혹은 눈 감기 얼마 안 남은 시점까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며 마지막까지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이렇게 부모는 눈 감을 때까지 자식들에게 주지만 자식들의 마음은 부모와 같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한다는 의견이 2006년 63%였던 것이 2018년 26.7%로 떨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부모 노후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자녀들의 비율이 7.8%에서 19.4%로 증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멀어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직접 이를 실천하시는 분들은 자식을 손님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게 온 반가운 손님들, 20년 귀하게 대접하다가 떠날 땐 아쉽지만 놓아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식들이 집에 와도 반가운 티를 내지 않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현명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손님이 있는 동안 챙기지 못했던 나의 삶을 이젠 잘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기 자식들이 주말에 김씨 할머니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할머니는 문만 열어주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웬일이냐? 엄마 보러 왔죠? 난 바쁘니 쉬었다 가라. 할머니는 자식들과 손주에게까지 눈길도 안 주고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언뜻 서운함이 느껴지는 할머니와 자식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할머니는 어릴 적 10살도 채 되기 전에 어머니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가족 모두 함께 농사를 지으러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논농사와 콩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리다 할머니는 19의 고운 나이에 띠동갑 연상의 군인이었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초반에 남편은 너무 다정했고 그렇게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할 만큼 할머니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며 다른 나라로 파병을 가게 된 남편은 무사히 돌아와 할머니와 2명의 자식을 낳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전쟁이나 고문, 자연재해, 사고 같은 큰 사건을 겪은 뒤에는 공포감이나 불안,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경험하게 되는데 김씨 할머니의 남편도 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남편은 점점 술을 마시는 빈도가 높아졌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좋은 추억들이 많았던 할머니는 차마 남편을 두고 도망을 갈 수는 없었지만 자식들을 맞고 살게 키울 수가 없어 고향에 있는 이복 동생의 집에 자식들을 맡겼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어딜 가든 지금 여기보다는 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곳에서 심한 차별을 겪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농사를 하며 번 돈을 이복 동생에게 보냈음에도 할머니의 자식들에게 제대로 밥을 주지 않았고 힘든 일을 도맡아 시켰습니다. 얘 빨리 일어나지 못해? 밥값해야 할 거 아니야? 여기도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자식들은 꿀꿀이죽을 먹어야 했습니다. 꿀꿀이죽은 돼지 먹이로 사용해야 할 정도의 조악한 재료가 들어갔는데 대부분은 미군 부대의 병영에서 식사를 끝내고 버린 음식물 쓰레기였습니다. 휴전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사정이 워낙 궁핍했던 탓에 1970년대 초중반까지도 미군 부대 근처 시장이나 골목의 허름한 식당에서 많이 팔았던 것이 꿀꿀이죽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은 부모 곁을 떠나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할머니는 다시 자식들을 집으로 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할머니는 그간 자식들을 스스로 못 키운 것에 많은 죄책감을 느껴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그저 공부만 할 수 있게 집안일도, 일도 모두 할머니 스스로 도맡아 하며 자식들이 하고 싶다는 것은 아낌없이 지원해줬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식들도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그래도 꽤 긴 시간 뒷바라지를 하며 자식들을 출가시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자식들이 독립을 해도 집에 자주 찾아왔고 자식들이 집에 올 때면 자식들을 위해 이것저것 싸주며 결혼했음에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렇게 가득 챙겨줄 때마다 할머니는 정성스레 쓴 손편지도 같이 건네주었습니다. 며느리도 어찌나 착하던지 집에 올 때마다 엄마 엄마 하며 아주 살갑게 할머니를 대해줬습니다. 엄마,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죠? 부탁할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그래, 고맙다, 새아가. 며느리는 할머니가 무언가를 줄 때마다 기쁘게 받았고 그 기쁜 모습을 볼 때마다 할머니는 더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어김없이 한가득 음식과 간식을 아들과 며느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저녁에 산책을 가려고 하는데 길가에 버려진 간식들을 보았습니다. 저게 뭔가 싶어서 가까이 갔던 할머니는 오전에 자기가 자식에게 주었던 그 간식과 같은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간식은 이 주변에 팔았던 간식이기에 누가 저 아까운 것을 버리고 갔나 확인해 봤더니 그 안에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적었던 손편지가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줬던 음식들과 간식들은 대부분 아들과 며느리는 차에 타기 전에 그 동네에 버리고 간 것입니다. 할머니는 실수로 두고 갔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자식들이 왔을 때 마찬가지로 아들 내외에게 간식들을 잔뜩 챙겨주러 안방에 들어갔던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소리에도 잠을 잘 못 주무실 만큼 귀가 예민했기 때문에 며느리의 말을 또렷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 좀 주시라고 해. 이런 거 누가 먹는다고. 저번에 주신 것도 너무 냄새나서 차 타기 전에 바로 버렸잖아. 버리는 것도 다 일이라고. 어떻게 그래?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때 버려진 간식이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두 손 한가득 들고 있던 간식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거실로 나와서 아이고, 내가 너네 주려고 간식을 사놓는다는 걸 오늘은 깜빡했나 보구나. 나이 드니 기억이 영 가물가물하네. 다음에는 꼭 챙겨주마. 그래, 괜찮아, 엄마. 맞아요. 아직 주신 간식들도 집에 많이 있어요. 라고 말하며 좋아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자식 온다고 음식을 만들어서 싸놓았던 도시락을 자식들에게 건네며 이거라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표정은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애써 무시하며 아들에게 도시락을 건네주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차에 타는 모습을 할머니는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아들 내외는 마트에서 노란색 비닐봉투를 사고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며느리가 눈살을 찌푸리며 할머니가 준 도시락에 있는 음식들을 모조리 쓰레기 봉투 안에 담고 할머니 집 건물 앞에 버리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 음식은 할머니가 잠도 줄여가며 이른 새벽부터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 할머니는 며느리가 음식을 버린 사실을 모른 채 했습니다. 대신 몸이 불편하다며 오늘은 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요새 몸이 안 좋아서 뭐 하나 줄 게 없구나. 그러자 며느리는 뻔뻔스럽게 답합니다. 어머니 저번에 해주신 김치볶음 너무 맛있었는데 서운해요.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가 가증스러웠지만 이걸 말한다고 한들 관계만 더 나빠지니 그냥 나 하나 모른 척하고 앞으로 안 챙겨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제껏 집에 올 때면 뭐 하나 챙겨오는 것도 없고 왜 자꾸 집에 오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렇다고 올 때마다 할머니에게 말을 걸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잠깐 외출한 사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네 처가댁에는 자주 가니? 그럼 처가댁에 갈 때면 매일 고급 와인이랑 좋은 거 사다가 포장해서 들고 간다고. 하며 눈치 없는 아들은 자기가 처가댁에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 어머니에게 자랑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올 때는 이제껏 딱 한 번 마트에 파는 10,000원 조금 넘는 음료수 세트를 사온 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자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장인어른이랑 50만 원짜리 하는 고급 와인 마셨는데 맛이 기가 막히더라고. 그리고 그 근처에 새로 생긴 음식점이 있는데 어찌나 맛있던지. 이렇게 자랑하며 끝까지 엄마 데리고 한번 가야겠다는 빈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빈손으로 올 때마다 그냥 요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살기 힘드니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자기 친정 챙길 때는 그렇게 돈을 많이 쓴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눈치 없는 아들놈은 할머니의 씁쓸한 표정을 보고 그제서야 말을 돌립니다. 그건 그렇고 이 집 시세 많이 올랐더라, 엄마. 기분 좋겠어? 많이 오르고 말고가 뭐가 중요해? 어차피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 건데. 이후 할머니가 잠깐 친구와 통화를 하러 안방에 들어간 사이 아들과 며느리는 집안 구석구석을 보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려는데 소곤소곤하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우리 우주 공부방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저 큰 방을 자기랑 나랑 쓰면 될 것 같은데. 요새 시세가 많이 올라서 지금 팔면 아주 딱이긴 한데 그냥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 근데 언제쯤 우리 여기로 이사 올 수 있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요새 엄마가 치매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저번에도 우리 주려던 간식 사놓은 줄 알았는데 안 사놓으신 걸 보면 확실하다니까. 원래 엄마가 그런 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거든. 조만간 치매가 올 게 분명해. 동생은 어차피 이 집에 잘 오지도 않으니까 분명 우리한테 넘겨주실 거야. 그니까 이 집 오기 싫어도 조금만 참아, 여보. 집을 준다고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낸 적도 없고 나중에 눈 감을 때나 주려고 했었지만 아들 내외는 할머니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고 미리 자기들이 이 집을 어떻게 쓸지에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화가 나다 못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나 버리고 산 거에 엄청 미안해 하거든. 내가 불쌍한 척 부탁하면 다 들어주실 거야. 할머니는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보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지만 아들은 자신이 그때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다시 만난 이후로 할머니는 누구보다 자식들을 위하며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자식들을 위했기에 할머니는 이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얼마 후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녁에는 처가를 가야 한다며 할머니와는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매년 갔던 가성비 있는 갈빗집에 들어왔습니다. 자식들 큰 돈 쓰지 말라고 항상 이곳이 가장 좋다며 매해 여기를 가자고 졸랐던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할머니도 고급진 음식을 먹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근처 대게집이 새로 생겼으니 그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말하자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곳은 저녁에 처가댁과 함께 가기로 했던 대게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 핑계를 대며 손주가 해산물을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날도 할머니는 매해 갔던 고깃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그래도 오랜만에 딸도 찾아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은 할머니가 1년 중 유일하게 막걸리를 마시는 날이었습니다. 막걸리를 마시며 그래도 기분이 풀릴 무렵 자식들이 밖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창가 쪽에 앉았고 그 시간은 대낮이었기 때문에 밖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계산할 거야? 많이 나온 것도 아닌데 오빠가 낼 거야? 나는 저녁에 또 처가 가서 돈 많이 써야 돼. 돈 벌어서 다 처가에만 갖다 바치는 거 아니야? 나 좀 봐주라. 눈치 보기 힘들다 나도. 내가 내면 아내가 노발대발할 거야. 나도 요새 힘들어. 그리고 엄마 집에 가면서 이것저것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엄마가 주는 걸 오죽 좋아해? 너는 집에 오면서 그런 말을 해라. 거기 가는 게 얼마나 귀찮고 힘든 줄 아냐? 할머니는 이렇게 점점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자식들을 보며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고기를 채 반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뒷주머니에 있는 작은 흰 뭉치에서 돈을 꺼내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자식들이 돌아왔고 할머니는 화장실을 간다고 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집으로 돌아가면 자식들이 찾아올 게 뻔했기에 근처 공원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취했으니 나 먼저 집으로 들어간다는 문자 한 통을 남기고 공원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날은 공원에 사람도 없고 참으로 조용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들리는 것은 할머니의 숨죽이는 울음소리 뿐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는 자식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방에 들어가 조용히 눈물을 다시 한번 삼켰습니다. 그렇게 혼자 방 안에서 울고 있단 걸 알면서도 거실에서 하호호 TV 보며 웃는 소리가 할머니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같이 계산적인 자식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차라리 가진 게 없었으면 오히려 속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남보다 가족이 못하다는 느낌이 들 때 그렇게 서글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산전수전 다 겪어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의 부모 노릇은 하지 않고 이제는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할머니는 이날부터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이런 부탁 저런 부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할머니가 부탁할 때면 자식들은 억지로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기 싫어서 하고 싶었던 것을 많이 포기했던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스스로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버스 타는 것부터 택시 잡는 법까지 주변 어르신들 혹은 그냥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어보며 실수도 해가며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자식들에게 부탁해서 자식들 귀찮아하는 표정을 보는 것보다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집도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집만큼은 절대 자식들에게 줄 마음이 없었고 어차피 주택연금 받는 법을 자식들에게 물어봤자 자식들은 반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것도 할머니 스스로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할머니는 혼자 잘 지내는 법을 하나씩 배워가며 자식들이 집에 와도 이제는 문만 열어주고 자기 할 일 하기 바빴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아들과 며느리는 몰래 방으로 들어가 할머니가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화를 참지 못해 할머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담보로 주택연금 받으시려고요? 누구 맘대로요? 누구 맘대로라니? 내 집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니? 아니, 저희 이 집 주시려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이 집을 얼마나 자주 와서 어머니를 모셨는데 어떻게 이래요? 모시긴 뭘 모셔? 내가 준 거 전부 다 버리고 버릴 거면 니네 집 주변에 버리지 왜 내 집 주변에 갖다 버리니? 그리고 애초에 니네가 이 집에 뭐 하나라도 제대로 들고 온 적 있니? 니네 친정한테는 그렇게 돈 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할 말이 없었던 며느리 대신 남편이 와서 엄마에게 화를 냅니다. 엄마,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이 집에서 평생 살아서 뭐하게요? 치매 걸리면 누가 돌봐준다고요? 치매? 내 기억력 아직 멀쩡하다. 아, 저번에 간식? 니네가 하도 주는 거 갖다 버리길래 일부러 거짓말 한 거다. 나 아직 쌩쌩하고 설령 치매 걸린다고 해도 너네한테 돌봐달라고 할 일 죽었다 깨어나도 없으니 그만 썩 나가라. 아들과 며느리는 버텼지만 할머니는 집에 있는 소금을 당장 뿌리기 전에 얼른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의 모습에 겁을 먹은 아들과 며느리는 잽싸게 도망갔습니다. 할머니는 이후 복지센터에 가서 수업도 듣고 집에 있을 때면 화분을 가꾸는 등 자신이 살고 싶었던 삶에 집중했습니다. 할머니는 연금과 모아둔 돈을 자신에게 써가며 남은 노후 더 이상 자식들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김씨 할머니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할머니는 뒤늦게나마 자식에게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신이 번 돈을 잘 쓰지 못합니다. 심지어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질 때도 쓰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특히나 남편의 경우 항상 긴장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에게 돈을 쓰지 못합니다. 그렇게 잘 쓰지 못한 돈은 대부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돈은 쌓기 위해 버는 것이 아니라 쓰기 위해 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과소비해서는 안 되겠지만 남은 노후만큼은 우리 부모님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는 연습을 조금씩 해가며 하고 싶은 것들을 후회 없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